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 검수완박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조홍천 의원이 얘기를 하고 지금 떠났으면서 스튜디오를 떠나면서 한숨을 푹 쉬고 나가셨는데, 자, 오늘 의총에서 이제 당론을 정하게 되는데 두 분한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부터 찬성하시는 거죠? 뭐 민주당이니까. 뭐 민주당이라서 찬성하는 건 네. 아니고요. 저는 일단 이 검찰 혹은 언론 정상화 과정이 네. 고민의 시간이 아닌 실천의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선택의 문제 혹은 찬성과 반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께 약속드렸던 부분들, 소위 개혁 입법이 아닌 약속 입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그동안에 이제 검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지금 수사권에 대한 논쟁, 또 준사법기관으로서 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이 홀로 시험도 출제하고 시험도 푸는 이런 문제들 뭐 제가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약속을 지키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 자, 허은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검수완박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나 속이 터지면은 자신을 임명했던 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다시 총장직 되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급히 이렇게 서두르시는지 우리 임대차 3법 생각하시면서 좀 대화하시고 국민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검장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사퇴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여론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일단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검찰의 예산 편성권도 주시겠다. 예. 법무부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겠다. 등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국회도 없는 예산 편성권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입법권까지 준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 검찰에서 어찌되었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는 게 맞지 이 정치권의 이 논쟁들을 개입해서 이렇게 본인들의 입장을 내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자, 이 권성동 의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뭐 천인공로 막 이런 얘기도 어젠가 하셨고요. 근데 이제 2019년에 법안 보니까 비슷한 것 같거든요. 검찰 수사권 분리 조금 지금 안 하고 좀 다른 건가요? 2019년에 권성동 의원이 냈던 법안이 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걸 확인을 하지 못했기 장경태 의원님 때문에. 아십니까? 이제 검찰 수사권에 대한 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네. 지금 현재 6대 범죄로 한정되어 있는 수사권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위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대한 부분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안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2017년 당시에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2018년 개헌 논의가 있을 때도 많이 나왔습니다. 2020년 총선 당시에도 검찰 수사 기소에 대한 부분 또 개혁이나 정상화에 대한 부분도 이미 충분히 한 5년째 지금 논쟁을 하는데 아직도 그런 고민이 더 필요하고 아직도 이르다고 하면 무슨 개혁안 혹은 입법 하나 준비하는데 누가 10년씩 준비합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더 이상의 시간 끌기 발목 잡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절차가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회 처리 과정도 한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양양자 무소속 의원이 법사위로 사보임이 됐어요. 혹시나 안건 조정위로 넘어가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꼼수 아니냐 국민의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꼼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희가 이 거북이 등 보고 놀란 사람이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함께 일을 하면서 의정 활동하면서 너무나 많은 꼼수 사보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수처법 처리 때도 그랬고요. 또 언론중재법 때도 안건조정위원회 꼼수 사보임을 했던 전례가 있고 그렇게 통과를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안건조정위원회는 진짜로 서로 대화가 안 될 때 마지막으로 꺼내드는 카드입니다. 그 카드를 꺼냈을 때도 여당과 야당 3명씩
등수로 구성해가지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라는 건데 지금 3대3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4대2로서 대화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편법이고 꼼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 의원님. 원래 비교섭 단체가 한석 양권 조정에 있었죠. 열린민주당 티오로 있었는데요. 네. 지금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또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비교섭 단체의 한석이 있었던 안건 조정에 다시 배정하는 거고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당도 국민의힘과 통합을 했는데 그럼 국민의당에 참여하는 것들도 결국 이 비교섭 단체 몫으로 들어갔던 부분들 다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당과 아직 합당이 되지는 않았고. 아 맞네요. 또 예. 작년에도 합당 추진하시다가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으셔서 그랬는데 아무튼 그 지금 얘기도- 말씀하셨던 예?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튼 조금 전에 사례 들었던 거랑은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합당 얘기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만약에 이제 안건 조정이 통과를 하면 뭐 직권 상정을 하든 어쨌든 본회의로 가게 돼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필리버스터를 종료를 시키려면 국회 제적 5분의 3이 필요합니다. 180석이잖아요. 저희 180석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손으로 계산해봐도 많이 좀 몇 명 모자라는 것 같거든요. 결국 정의당 협조가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국민들께서 정치개혁안, 또 검찰개혁, 언론개혁, 또 다양한 어떤 사회적 분야에 대한 안전망 등에 대한 논의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의당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이 입법 과정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결정이 무엇인지를 아마 고민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을 저지한다면 혹은 약속을 지키는 까지도 저지하려고 한다면 정의당 차원에서도 아마 그 부분까지는 반대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의원님, 네, 정의당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지금까지 우리 총선에서 아픔을 겪고 나서 네. 합리적인 결정들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의원님들, 새롭게 도전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네. 하실 거다. 국민 바라보시고 결정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필리버스터가 이제 종료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통과가 되는 거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면 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 거네요. 민주당에서 그리는 그림은 그런 어떤 스케줄입니까? 어찌되었건 저희가 이 대통령 교체 시기에 네. 뭐 여러 가지 약속했던 부분들 문재인 정부의 이제 임기 종료와 더불어 저희가 약속했던 부분들을 임기 마무리와 함께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마도 또 국민의힘의 정부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본인들이 또 생각하시는 국정 운영 철학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 부분을 국회에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또 협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좀 국민 상식 수준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정치가 아닌 민생을 좀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3인성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세 사람이 말하면 없는 호랑이도 생긴다라고 하는데 호랑이가 올 것 같으니까 외양간 짓지 말고 소도 키우지 말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외양간도 없고 소도 없으면 어떻게 농부가 한 해 농사 짓고 살림살이를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으신 건지 정말로 이해가 안 가고요. 저희 자체는 좀 외양간도 고치고 또 소도 살찌워서 농부가 살기 좋은 나라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으니 3법, 임대차 3법과 같은 그런 실수는 더 이상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똑같이 돌려드리면요. 대통령 직무실을 한 달 안에 이전하겠다.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건지. 그게 손실보상 50조보다 더 급한 일이었는지 국민의 상식에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실보상 50조는 이미 결정이 난 부분이고요. 어디서 거처를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거와 민생과 이거가 연결하는 것은 조금 최고 중요한 과하다는 생각이 민생은 듭니다. 손실보상이었죠. 네. 예, 그건 처리가 됐죠. 그리고 저희 당선인 자체가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진행하시면 예, 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 선진화 또 검수완박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인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간에 8명의 장관 후보자 이제 뭐 근데 이제 경용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상도 60대 남자가 많다. 국정 운영 비전 철학이 안 보인다라는 게 민주당 평가인데요. 예, 장경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 내각 면면이 보시면 내각 네. 지명자들 보면 정말 해괴망측한 논리와 발언들을 하셨던 분들 또 과연 이분이 장관 후보자로서 직무 수행에 적절한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만 해도 뭐 제가 윤리검증, 정책검증을 나눠서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2007년 당시의 윤리기준과 2022년의 윤리기준은 매우 다릅니다. 네. 그 당시에 1억 6천 로펌에서 고문료 받은 것과 지금 18억 받아오셔서 하신 것과 정말 과연 명예롭게 퇴임하셔서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명예로운 고위공직자는 없는가라는 정말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아쉬운데요. 네. 지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만 해도 출산 저조는 여성 탓이다. 암치료 특효약은 결혼이다. 이런 정말 해괴망측한 논리가 뭐가 있는지 부끄럽고요. 김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만 해도 지금 여가부 폐지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그러면 장관이 자기 부처 폐지하러 오는 장관이 있는지 그리고 여성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이해와 관심이 있었는지요.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만 해도 규제 철폐 지상주의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나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기자 출신으로 정치부 기자를 주로 하셨고 편향성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가장 중립적이어야 하는 신문법 등의 언론에 개입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우려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저희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드릴 텐데 똑같이 저희한테 문재인 정부 장관 지명 인사청문회 하실 때 질문하셨던 걸 제가 똑같이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똑같이 한번 답변하시로 하시려고요? 전 똑같이 제가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만 2번 했는데요. 똑같이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벌써부터 주 암기를 다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읽어보시 외워서 말씀하시는데 아직 조금인데 좀 총평하고 좀 어떻게 또 대응할 건지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각 네. 분야의 최고의 경륜과 좀 실력이 있는 사람을 등용해서 실력만으로 국정 운영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드러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예. 서로 각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평가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들어오자마자 야당 국회의원을 2년을 해봤기 때문에 예. 지금 장경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송국 검증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당에서 인선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증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본격 그 야당이 되기도 전에 어떤 정치적 이익만 가지고 어떤 흠집내기를 한다라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된다. 흠집내기 연연할 게 아니라 공당으로서의 후보자들의 능력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맞춰서요. 그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한테 다 여쭤볼게요. 뭐 좀 주목한 인사가 있습니까? 아, 의외다. 이거 잘했다.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인사 있을까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주옥 같은 발언과 활동들을 하셨는데요. 안 좋은 의미에서 놀랐다는 건가요? 네, 저는 어찌됐건 국토부 장관 지명자 원희룡 지사님이나 또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자 김현숙 정책특보님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하시면서 저성과자 해고, 쉬운 해고 이런 등의 노동법 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시면서 노사정 대탑위원회 박살을 냈습니다. 이때 사실상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킨 분이거든요. 네. 아마 이제 52시간제도 폐지하실 텐데 아마 이제 주말이 없는 삶, 저녁이 없는 삶을 앞으로 만드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분이 어떻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됩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허은아 우리 의원님. 저는 그렇게 예리하게 다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대변인이다 보니까 기자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예. 사실 현재 기자들이 문제점 찾아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겠습니까?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근데 저희 지금 총장 내정자 같은 경우는 내정인 같은 경우는 파도 미담이 자꾸 나와서 사실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문회 때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문회를 한번 보자. 쌍방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을 사퇴하겠다. 그리고 내각에 전혀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갈등이 있다고 누구한테 제가 먼저 여쭤볼까요? 갈등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저는 그런 게 파악이 되진 않았습니다. 다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인수위 측도
보도 자료 보고 알았다. 인수위 위원 그만둔 건 결국 근데 지금 보면 국민의당 쪽이잖아요. 국민의힘하고 뭔가 갈등이 지금 표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결과고요. 이 여러 가지 통합 단일화를 목표로 하셨겠지만 단일화 위에 통합을 목표로 하셨겠지만 사실 인수위에서도 마저도 인수위원이 사퇴한지 안 한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볼 정도로 불통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아직 통합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통합을 약속하고 단일화를 받으셨던 건데 또 다시 통합이 되지 않았다. 혹은 통합이 결렬될 수 있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가 아니 뭐 전 후보가 국민의당 창당 당시에도 20대 총선에서 비례정당으로 스스로 전락하고 4.7 재보궐선거에서 유력 야권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또 단일화하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스스로 또 어찌되건 단일화에 응하셨는데 이 세 번의 이 소위 삼고 초려를 하셨으면 정말 그만큼의 응당한 대가를 또 어찌되건 응당한 이 존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이번에 안철수 대표의 입각 결렬도 그렇고 이번 이태규 위원의 사임도 그렇고 뭐 좋은 징조는 아니다. 어찌되건 잘 수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국 안철수 위원장이 했던 말 중에 당선인이 고심해서 결정한 거고 책임도 당선인이다. 요거에 또 함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난 모르겠다.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느낌으로 좀 비춰지기도 해요. 그렇게 책임감이 없으신 분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안철수 위원장님께서 아까 예상한 결과라는 게 혹시 위원장이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궁금한데 네. 본인의 자리에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다라고 네네. 생각하고 통합은 이미 이루어졌고 통합하고 있고요. 합당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합당이, 거고 예. 합당에 대한 논의에 대한 것은 안철수 위원장과 저희 당에서는 이미 합의를 끝냈습니다. 네. 절차적인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 불통이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인수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각각의 일을 하느라 바쁜데 마케팅 부서에서 회계 부서의 직원이 그만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건 불통과 연결시키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여하튼 저희는 합당은 제대로 잘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태규 의원께서 왜 그만두셨는지에 대한 것은 아마 본인만 알게 되실 거고 오늘 내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그러면 이제 듭니다. 공동정부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장관 중에 지금 1차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8분 장관 후보 중에. 나머지 이제 2차 뭐 할 때 안철수계 예컨대 국민의 당 쪽 사람들이 입각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 접근부터 좀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능력 위주로 보고 왜냐하면 이번 정부가 워낙에 무능력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정부로서 승부를 걸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안철수계 누구계 개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여자 남자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 네. 우선은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해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고요. 네. 그에 맞게 안철수 위원장님께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추천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추천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당선인이다. 라고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네. 저는 좀 놀랐는데 이태규 의원님의 사임을 어떻게 회계 직원 그만둔 것과 비유하는지 그 정도 국민의당을 존중하지 않는지 참 안타깝고요. 그렇게 어찌됐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드린 거죠.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인사라고 하셨는데 그 무능한 인사의 대표적 사례가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규정만 하시는 게 좋은 건 아닐 거다. 현재 자당의 그 최재형 의원님도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던 어찌되건 지명했던 감사원장 아닙니까? 어찌되건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말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두 당의 통합 과정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무능한 인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무능한 정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훌륭한 인사가 되면은 유능한 정부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계 뭐 이렇게 말씀을 예를 드렸던 건 드신 겁니까? 예를 든 건데 그걸 그렇게 꽈서 말씀을 하시면은 아니되옵니다. 자, 지방선거 상황 짧게 좀 짚어보죠. 서울시장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속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또 당내에서는 새로운 인물들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뭐 어찌되었건 용광로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네. 뭐 송영길 대표님을 비롯한 박주민 의원이나 뭐 박영선 전 장관님 등을 포함해서 보다 더 많은 분들이 더 뜨겁게 경쟁하고 또 뜨겁게 자신들의 있던 비전과 가치들을
정말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다. 또 이런 부분들을 잘 어필할 수 있는 또 대화의 토론의 뜨거운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점에서 지금 많은 또 이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이 서울시장 경선이 좀 더 달궈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민주당 그 서울제 국회의원들 만났다고 하던데 장경태 의원님도 만났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 그래 저는 안 만났습니다. 안 만났어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고 못 못 만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도 한번 짚어보죠. 경기도는 김은혜 의원 추격이 무서워요. 지금 뭐 여론조사 제가 구체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1위 된 것도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윤심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일각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심은 현재 저희 보수에 모두 다 있고 우리 국회 모두 다 윤심이지 윤심이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그분을 위해서 다 뛰었으니까요. 김은혜 의원님이 워낙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추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훌륭한 분들이 나와서 경기도에 관심을 집중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어찌됐든 저희가 꼭 탈환해야 되는 곳이 경기도지사입니다. 예. 그래서 훌륭한 분이 당선되셔서 유능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구시장도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영아 변호사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가 있은 이후로 상당히 올라가는 모양새인데요. 구체적인 여론조사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박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박심이 대구 민심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윤심 자체가 지금 원내를 장악하고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많은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위 원내대표의 유력 주자였던 김태현 의원님이 충남지사로 간다든지 2달밖에 안 되는 인수위 대변인을 맡고 있던 분이 사퇴하고 지금 유력 유승민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온다든지 네. 지금 그에 또 반작용으로 대구시장 경선도 어쨌든 지금 유영아 변호사의 이 지지율 상승이 좀 눈에 띄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에 의해서 구형받고 실형을 살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본인의 억울함이 증명되는 것이 바로 유영아 변호사의 당선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이 무엇이냐, 억울한 게 무엇이냐, 혹은 실형 사는 게 본인이 정말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을 치른 거다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지 않을 거면 아마 이 파장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짧게 우리 헌화님 네, 대구시장 후보 결정은 윤 당선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결정하시는 당원 거고요. 시민들이. 예. 네. 그리고 유용화 후보뿐만 아니라 네. 홍준표, 김재원 후보 등 좀 더 훌륭한 분들이 똑같이 경기도처럼 나와 계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저희 후보는 경선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장 후보 경선하니까요.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주 열띤 토론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